이번 시간에는 과정평가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찾아서 지원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정평가형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과정평가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여기 나온 게 요거 있어요. 요거에서 뭐 제도 소개,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종목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정보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과정평가형을 시행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사업관리, 뭐 금융,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업 상담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금속재료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보통신, 정보기술, 뭐 로봇 기구 개발 기사, 요즘에 유명한 뮤로봇 이런 것도 있고, 정보 처리, 뭐 산업기사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눌러보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누르자마자 이렇게 딱 내려갑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안전관리 보면은 산업안전기사, 뭐 건설안전기사 이런 것도 있고, 눌러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계 채널이니까 기계에 대한 것 좀 볼게요. 그래서 뭐 기계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기계 제작, 기계 장비 설치,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전사능력 기재도 기능사를 좀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 뭐 전자 어쩌고 나오고, 어쨌든 뭐 CAD 뭐 사용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일이다. 그런 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나와 있고, 교육과정의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시간 이런 게 나오고 있죠. 훈련 시간은 뭐 직업 기초 능력 12시간, 필수 능력 한 300시간 이렇게 해서 312시간 정도 배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디로 진출한다. 그리고 NCS 능력 단위 보니까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나라에서 직무 능력을 표준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필수 능력 300시간 동안 배우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고 있고요. 최소 훈련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더 배울 수도 있겠죠. 능력 단위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NCS 모듈이라 그래가지고 NC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과목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평가형을 좀 배우려는 분들은 요거를 누구나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미리 예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NC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뭘 배우는지, 그 문제집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뭐 예스24나 뭐 교보문고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가 있고 여기에 맞는 모듈이라고 해서 이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명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D 도면 작업이란 이름으로 찾아도 되고 요걸로 찾아도 되고요. 요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좀 해볼게요. 2D 도면 작업,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눌러가지고, 물론 키워드 누르지 말고 이렇게 기계 이렇게 눌러서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니까 키워드,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 붙여넣기, 검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게 되죠. 이 분류 번호가 있죠. 분류 번호. 이 분류 번호가 여기 나온 요 분류 번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2D 도면 작업 이렇게 떠 있고, 여기 이제 기계 설계 소분류, 기계 설계 중분류, 또 기계 대분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아까 카테고리 있었죠. 카테고리에서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류를 보니까 기계 요소 설계 안에 2D 도면 작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능력 단위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2D 도면 작업이란 뭐냐,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뜨게 돼 있고,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이게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페이지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NCS에서 분류해 놓은 기준으로 모듈도 만들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건데, 2D 도면 작업에서 배우는 것들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보여주고요. 요거 하나 눌러보면 요거는 좀 이제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숨겨놓은 거죠. 보면 스마트 공장 이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겠죠. 2D 도면 작업은 기계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마인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구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NCS 학습 모듈이라고 있거든요. 학습 모듈, 이게 말이 좀 무슨 기계장치 같은데 그게 아니고 표준 교재 같은 거고요. 이건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시켜 놓은 그런 그 기준에 맞는 이론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요게 대한민국 전반에 적용되고 있죠. 공기업 준비해 보신 분들은 NCS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던 게 여기 2D 도면 작업이잖아요. 그걸 찾아서 이렇게 온 건데, 2D 도면 작업이 6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6번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뭐 다 기계 설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기계 요소 설계라는 것에 포함된 내용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까 위쪽에 마인드맵을 좀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기계 요소 설계 안에 치공구 요소 설계, 요소 부품 재질 선정도 있고 여기에 2D 도면 작업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여기에서는 좀 더 세 분류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계 요소 설계 안에 2D 도면 작업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기계 요소 설계 안에 이렇게 이런 많은 과목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만 좀 찾아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요것들로 미리 예습을 해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수업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요것만 사용할 수는 없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재도 사용을 하겠지만 요것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학원에 가면 아마 제본을 해가지고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2D 도면 작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PDF 첨부 파일 있죠. PDF를 눌러서 보면 이런 게 뜨고요. 교수자, 뭐 미취업자, 그러니까 이건 뭐 통계 자료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미취업자 일반인 뭐 이거 이렇게 동의함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2D 도면 작업이라는 NCS 학습 모듈 이렇게 만들어지죠. 교육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2D 도면 작업이 능력 단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기계 요소 설계가 되고 기계 설계, 대분류 기계 이렇게 뻗어나가는 나라에서 이제 요런 구조를 만든 거죠. 국가 직무 능력 체계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NCS라는 거를 요렇게 분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로봇이 유행이 되니까 또 로봇 시대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것도 만들고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NCS 학습 모듈이 뭐냐 이런데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미리 알면은 나쁠 게 없죠.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일반 교재처럼 기계 요소 설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과 이렇게 목차도 나와 있고요. 학습 모듈의 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 환경, 사용 환경 설정, CAD의 정의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만 있고 전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막 공부해가지고 암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습 차원에서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봐도 되고 그리고 뭐 솔직히 안 보고 가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봐도 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NCS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배우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과정평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들도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뭐 분류해 놓은 거니까 뭐 신뢰할 만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전기전자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전기전자에 들어가서 전기 거기서 이게 분류가 돼 있죠. 전기공사, 뭐 내선공사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2D 도면 작업 거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뻗어져 나오게 되죠. 내리다 보면은 저게 뭐 여러 가지 뭐 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다운 받아가지고 열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전기에 관련된 그런 것도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실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해당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서 그 관련된 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뭐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나라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다는 거 얘기하자면 세 분류된 능력 단위명으로 세세하게 분류된 걸로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을 좀 공부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평가형에서 이 NCS 능력 단위라고 하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구나. 분류가 돼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교재가 있구나. 물론 이 교재에서 무조건 낸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교과서 같은 거고요. 능력 단위별로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대한 거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요런 내용을 가지고 묶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계제도 기능사에 된 걸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요거는 이제 필수 능력 단위가 좀 길죠. 405시간 직업기초 능력이 18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NCS 능력 단위를 보니까 아무래도 종류가 좀 많죠. 2D 도면 작업 아까 있었던 거 기계제도 기능사에 있던 것도 여기 있고요. 형상 모델링 작업, 체결 요소 설계, 공구 설계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100시간 정도 넘게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과목도 많고 좀 더 어렵겠죠.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정평가형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은 게 이게 405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수업
그러면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만큼, 최소한 들은 만큼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2시간 정도,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쉬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뭉뚱그려서 넉넉 잡아가지고 2배 정도 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810시간 정도 되겠죠. 그 뭐 100시간 깎는다 그래가지고 뭐 깎아볼게요. 그래서 뭐 700시간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700시간 정도를 수업 듣고 자습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아, 그 정도 시간이면은 내가 독학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응시 자격만 갖춰가지고 기계설계 산업기사 그냥 직장 다니시면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딸라 그러면 이미 경력이 좀 있으시겠죠. 뭐 기사도 준비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산업기사 정도만 준비한다 그러면 산업기사에 대한 경력 조건만 확인을 하셔서 기계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경력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2년의 경력이 있거나 전문대를 나왔거나 그러면 되죠. 그럼 그거 따가지고 내가 700시간을 공부를 하느니,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공부를 하느니 이 정도 시간이면 뭐 반도 안 돼갖고 독학을 해서 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검정형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독학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혼자 노력하면서 체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나름대로의 또 이제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준 또 이익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한지 좀 따져보셔가지고 이 과정평가형을 할지 말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